삼성전자 중국 철수 34년 만의 결단. 태각인가 역전인가. 2026년 5월 6일 새벽 2시 삼성전자 중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누군가 서버 관리자 화면을 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TV 카테고리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가 사라졌습니다. 세탁기가 사라졌습니다. 청소기, 에어컨, 50개가 넘는 제품 목록이 하나씩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중국 가전 TV 사업 공식 철수, 한 줄짜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 34년이 담겨 있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국교를 수립하던 그 해, 삼성은 베이징 외곽 첫 공장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잡으면 세계를 잡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세계를 잡았습니다. 삼성TV는 20년 가까이 전 세계 1위를 지켰고, 중국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와 세탁기는 전 세계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이 조용히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태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삼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협력업체 일자리 안에서,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 안에서 이 결정의 청구서가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성이 왜 이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통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34년 만에 철수를 만든 중국의 공습, 그 구조적 배경부터 낱낱이 해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단순히 싸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가전 브랜드들은 카피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삼성 제품을 분해해 똑같이 만드는 기업들. 디자인도 성능도 뒤처졌지만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중국 농촌 시장에서만 팔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기업들은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은 안 해.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간다. 맞는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단련된 겁니다. 14억 명의 소비자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제품을 팔면서 그들은 단순히 싼 기업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이센스는 2026년 현재 100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57%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TV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된 겁니다. 프리미엄의 영역에서조차 추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자국 부품 공급망, 내수 시장 보호, 이런 지원을 등에 업고 TCL은 전 세계 TV 출하량을 연간 20%씩 늘렸고, 2024년에는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 브랜드들의 합산 점유율이 31.2%를 기록해 한국의 28.4%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1위가 한 해 만에 역전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2020년대 들어 중국 경제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졌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헝다가 쓰러지고 젊은이들은 탕핑을 외치며 소비를 포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팔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해외로 나왔습니다. 이익 마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세계에 뿌렸습니다. 팔아남기 위한 저가 수출 공세였던 겁니다. 삼성이 싸워야 했던 상대는 단순한 중국 기업이 아니라 내수 붕괴의 절박함으로 무장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34년짜리 삼성의 중국 시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2025년 삼성전자 TV 생활가전 부문은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4% 급감했습니다. 한때 수조 원을 벌어들이던 시장이 이제는 돈을 빨아먹는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삼성이 왜 이걸 태각이 아닌 재배치라고 부르는지 진짜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밀렸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2025년 독일 민헨 가전박람회 IFA 현장입니다. 한 전시부스 앞에서 담당자가 제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묻습니다. 이 TV 어디 것이에요?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TCL입니다.
CES 2026에서는 삼성이 예약해놨던 전시장 명당 자리를 TCL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이 비워둔 그 자리에 중국 브랜드가 들어선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삼성이 지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삼성이 싸우려는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니다. 소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소니는 LCD TV 시장에서 삼성, LG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의 선택은 점진적 철수였습니다. 시장에서 서서히 물러나면서 점유율을 조금씩 내줬습니다. 전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결단이 너무 느렸습니다. 결국 소니는 TV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10년을 썼고 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필립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1년 필립스는 자신들의 TV 사업을 중국 기업 TPV에 사실상 매각하고 필립스 브랜드 라이선스만 남겼습니다. 중국의 힘을 이기기 어려우니 중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는 필립스 TV는 실제로 중국 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은 가전, TV는 버렸지만 중국에서 완전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수저우 가전 공장과 시안, 수저우의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자본과 인력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반도체, AI, 모바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서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부품이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이라고 부르는 반도체입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를 돌리는 서버에는 보통 GPU 하나에 HBM이 붙어 있습니다. AI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HBM을 세계에서 만드는 기업은 세 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TV 한 대 마진이 4-5%라면 HBM 반도체 마진은 40%를 넘습니다. 삼성이 포기한 것과 삼성이 잡으려는 것의 마진 차이가 10배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공백, strategic void이라고 부릅니다.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싸움터로 이동하기 위해 일부러 공간을 비워두는 전략입니다. 소니는 공백이 생긴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버텼습니다. 필립스는 그 자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삼성은 일부러 그 자리를 TCL에게 넘겨주고 더 높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무너진 사업에서 자원을 회수해 고부가가치 영역인 AI, 반도체, 모바일에 재배치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그리고 SK증권은 이달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주가 26만 8,500원에 거의 2배입니다. 반도체 AI 집중 전략이 효과를 낸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전략 재배치는 선언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HBM 라인에서 실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AMD가 동시에 삼성 HBM 품질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보고서가 아닌 사실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장과 직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삼성은 중국 가전에서 밀렸습니다. 2025년 2천억 원 적자가 증거입니다. 둘, 중국은 내수 붕괴의 절박함으로 세계를 저가 공세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셋, 삼성의 이탈은 퇴각이 아니라 전략적 공백, 더 마진이 높은 반도체 AI로의 재배치입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삼성 이야기를 왜 내가 신경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 협력업체 일자리,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3년 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반론이 있을 겁니다. 삼성이 가전 포기하면 중국이 그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한국이 지는 거 아닌가요? 합당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TV 가전 시장에서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출하량 1위는 이미 중국 브랜드들의 연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위가 됐을 때 일본이 했던 선택을 기억하시나요? 일본 조선사들은 저가 선박 시장을 한국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LNG 운반선, 잠수함, 해양 플랜트 같은 초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처음에 일본이 밀려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가 시장에서는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서 초고부가 가치 영역마저 한국이 장악하게 됐고 지금은 한국 조선사들이 그 두 영역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가전시장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집중한다고 해도 HBM은 이미 SK하이닉스가 앞서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을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서버 수요는 한 기업이 독점하기엔 너무 큰 시장입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아마존 이 기업들이 동시에 HBM을 원하고 있고 공급자가 두 곳만 있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삼성이 1등을 차지하지 못해도 이 시장에서 충분한 몫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직장인 여러분이라면 퇴직연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268,500원입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중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삼성전자가 10%에서 20% 사이로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여러분 퇴직연금도 1~2%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중국 철수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고 시장은 단기 구조조정 비용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나 SK증권의 목표 주가 50만 원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삼성전자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3년 뒤를 결정합니다. 협력업체에 재직 중이라면 일자리. 삼성이 중국 가전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협력업체들이 직격을 받습니다. 중국 법인에 부품을 납품하던 국내 1~2차 협력사들은 이미 발주 재검토 통보를 받은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남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주시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내 HBM 라인에 납품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협력사는 반대로 발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삼성 협력업체라도 어느 사업부에 연결됐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자영업자 투자자라면 환율과 물가. 삼성전자의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 전체의 바로미터입니다. 삼성이 HBM 반도체로 수출을 늘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고 원화가 강해집니다. 현재 전 서행 74원대인 달러원 환율이 전 300원대로 내려가면 수입 물가, 즉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과 마트에서 사는 수입식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3단 파급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실적 1단 외국인 투자 유입 및 원화 강세 2단 여러분의 주유소 마트 가격 3단 그런데요, 이 연결고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구조조정의 진통이 있는 해입니다. 2027년, 2028년에 HBM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최악, 현실, 반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잠깐 다 잊으세요.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최악의 경우 삼성이 반도체 AI로 집중했는데 HBM 품질 인증에서 계속 낙방합니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만 쓰고 중국 화웨이가 자체 AI 칩 생태계를 구축해 삼성의 시장 자체가 줄어듭니다. 국내 협력업체 발주는 가전 쪽에서 줄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26년 내내 20만 원대를 맴돕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매 분기 3~5%씩 줄어드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0%도 아닙니다. 시나리오 B, 현실적인 경로. 2026년은 구조조정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어 삼성 주가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협력업체 일부는 사업 전환이 늦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2026년 하반기부터 HBM3E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2027년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27년 말 35만, 제 40만 원을 향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협력업체도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발주가 늘기 시작합니다. 이 경로는 지금 SK증권을 포함한 다수 기관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시나리오 C, 반전. 삼성이 HBM뿐만 아니라 차세대 AI용 PIM, 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에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합니다. 이 부품은 AI 서버의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핵심 소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 주가는 2028년 목표 주가 50만 원을 조기 돌파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 협력업체의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동력으로 8,000선을 바라봅니다. 공상처럼 들리나요? 삼성의 PIM 연구가 이미 2025년부터 IEEE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하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여세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몇 %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20% 이상이라면 올해 안에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 ETF나 국내 채권 일부로 분산을 고려하세요. 지금이 구조조정 진통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반전을 믿는다면 지금은 기회 구간이고, 확신이 없다면 비중 조절이 답입니다. 협력업체에 재직 중이시라면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납품하는 삼성 사업부가 가전 쪽인지 반도체 DS 사업부 쪽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달 발주 규모의 변화를 지금부터 추적하세요. 6개월 안에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투자자라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268,500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표 주가 50만 원을 믿는다면 지금은 싼 구간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진통 기간이 2026년 내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지금 한번, 하반기 HBM 인증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이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연금 계좌를 여는 것. 그게 이 영상을 보고 하셔야 할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새벽 중국 홈페이지에서 제품 목록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 장면. 태각인가요? 재배치인가요? 이제 보이시나요? 소니는 서서히 공간을 잃었습니다. 필립스는 중국에게 브랜드를 팔았습니다. 삼성은 일부러 그 공간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더 높은 마진, 더 높은 기술의 무기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 공백입니다. 대기업이 포기한 자리는 늘 그 다음 싸움의 전초기지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 보장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A처럼 HBM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퇴직연금 비중 확인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흐름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내 퇴직연금 삼성 비중은 55%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철수 결정의 다른 편, 중국 화웨이가 HBM 없이 AR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삼성의 빈자리를 중국이 어떻게 메우려 하는지, 그리고 그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기대해주세요.